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키입니다. 오늘은 또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던 1월 독서 결산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 영상은 한 달 동안 독서 모임을 하면서 이 독서 모임 멤버들이 뽑은 책들을 여러 권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 말고 다른 책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번 한 달 동안 어떤 책들을 읽었는지, 그리고 어떤 책을 베스트로 뽑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뭔지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책 소개에 앞서서 제 2월 독서노트 챌린지 신청을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까 2월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독서 모임은요, 한 권의 책을 선정해서 다 같이 읽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선정해서 읽고 공유하고 싶은 구절을 공유하면서 나의 생각을 기록하는 그런 챌린지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매일매일 책을 읽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어떤 책을 읽나 기웃기웃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책을 읽고 내 생각을 매일 기록하고 싶으신 분들이 참여하시면 아주 좋은 챌린지입니다. 자, 그러면 얼른 멤버들이 어떤 책들을 베스트로 뽑아줬는지 가볼까요? 오늘은 아마 총 21권의 책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스타트는 희아님이십니다. 희아님이 이번 달 추천하고 싶은 책, 메리 올리버의 긴 호흡이라는 책입니다. 지금 눈앞의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가닿을 수 있는 다른 세상, 더 나은 세상이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주 아름다운 문장으로 일깨워줍니다. 라고 이유를 써주셨는데요. 희아님이 이 긴 호흡의 문장들을 올려주실 때 문장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와, 이거 저장하고 싶은 문장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책이에요. 두 번째 추천해주실 분은 이보님 블루 님이신데요. 이보님이 추천하고 싶은 책은 한강 작가의 히라보 시간입니다. 그녀의 문장을 읽노라면 고요한 재즈 같은 음악 선율이 흐르고 색감이 흐릿한 수채화가 펼쳐지며 신세계가 열립니다. 살아오면서 그저 그렇게 흘려보냈던 일상의 많은 것들이, 의미 없었던 순간들이 그녀의 펜터치를 거치면서 아주 특별하고 의미 있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한강이라는 작가가 있어 한글은 빛을 내며 별이 됩니다. 한글을 쓰는, 한글을 읊조리는 우리에게 자긍심을 줍니다. 라고 평을 써주셨습니다. 저는 아직 한강 작가의 책을 읽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멤버들이 올려주시는 한강 작가님의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히라버 시간, 그리고 흰,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등등 많은 멤버들이 한강님의 책을 읽으셨는데, 저는 첫 번째로 읽고 싶은 책이 흰이에요. 흰이 가장 한강 작가의 말랑말랑한 책이라고 들었거든요. 흰을 읽고 그 다음에 읽고 싶은 게 이 히라버 시간입니다. 근데 이보님이 히라버 시간을 이렇게 평을 남겨주신 거를 보면 정말 꼭 읽어야 될 것 같이 써주시지 않으셨나요? 재밌을 것 같은 책입니다. 히라버 시간. 그 다음 멤버는요, 밝음 아이라는 분이신데요. 추천하고 싶은 책이 나는 정신병에 걸린 뇌과학자입니다. 바버라 립스카 책입니다. 아키 챌린지에서 처음 읽은 책이기도 하고 내가 잘 이해하지 못했던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1인칭으로 생생하게 들어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적어주셨습니다. 그 다음 멤버는요, 산적님이십니다. 일단 추천책은요, 카를로스 루이스 사폰의 바람의 그림자이고요. 이유는 인물들의 복잡 미묘한 감정을 사랑과 배신의 이야기로 잘 풀어냈습니다. 라고 적어주셨네요. 그 많은 소설들이 보면 인물들의 그런 감정 묘사나 심리 묘사 같은 게 되게 잘 되어 있는 책들이 있잖아요. 진짜 읽어보면 작가가 어떻게 이렇게 여자의 마음을 잘 알지, 남자면서도 막 이런 책들도 있고, 아, 이런 찌질한 감정 나만 느끼는 게 아니구나, 많이들 이렇게 느끼는구나, 이렇게 막 공감과 위로를 받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소설을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멤버는요, 조너스 님이신데요. 추천하고 싶은 책은 기억 전달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SF 청소년 소설입니다. 미국 아동문학 최고의 상인 뉴베리상 수상작이기도 하죠. 추천하는 이유는 먼 미래가 배경인데 이제 유토피아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한 마을에 딱
한 명만 존재하는 그런 기억 보유자가 있는데 그 기억 보유자로 조너스라는 사람이 선택을 받고 인류 과거의 기억들을 다 전달을 받으면서 이 조너스가 점점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흥미롭고 또 마음에 울림을 주는 소설입니다. 디스토피아 소설로서 유토피아란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를 주인공을 통해서 잘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그 다음 멤버는요. 메시니입니다. 메시니 님이 이번에 추천하고 싶은 책은 철도원 3대 라는 책이고요. 일제시대를 지나온 우리나라의 20세기를 관통하는 역사를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마르케스의 100년의 고독에 마술적 리얼리즘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듯이 이 소설 또한 역사적인 사실과 함께 한국적 민담이 섞인 마술적 리얼리즘을 보여줍니다. 마음 아픈 근현대사지만 그 와중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피땀 눈물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져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제가 읽은 책이 아니고 이렇게 찔끔찔끔씩 구절을 올려주시잖아요. 근데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멤버들이 그냥 구절을 올려주시기도 하지만 여기에 관련된 영상이나 막 자료들이나 그런 거를 같이 이렇게 올려주셔요. 그러면 그거를 보면 입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이 생기는 게 있어요. 이때 시대적 배경이랑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노동자의 현실을 좀 더 알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소설인 것 같아서 저도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다음 멤버는요. 에다님이십니다. You, Me, Everything 이라는 소설을 추천을 해주셨네요. 이 책은요. 50%의 유전인자를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헌팅턴 병은 인지장애, 행동장애, 정신장애를 일으키고 그리 많지 않은 나이에 요절하는 치료제가 없는 불치병이다. 그 질병에 유전인자가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배우자로 맞이할 수 있을까? 이 소설은 긴장감을 유도하는 부분이 없이 잔잔하게 전개되지만 가족의 따뜻한 사랑을 엿볼 수 있다라고 적어주셨어요. 사실 이런 거는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로 100% 알 수 없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책을 읽음으로써 이런 사람들의 삶이랑 이 심정 같은 거를 간접으로라도 경험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책이 좋아요. 그리고 에다님이 이거를 올려주셨을 때 진짜 그 엄마로서의 그 마음, 아빠로서의 그 마음, 자식은 또 어떤 마음인지 이런 거를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짧은 문장에서조차. 그 다음 멤버는요. 우짜님이시고요. 우짜님이 이번에 추천하고 싶은 책은 프랑스와즈 사강의 패배의 신호입니다. 저희 챌린지에서 한때 사강 열풍이 불었었죠.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그리고 슬픔이여 안녕. 그녀가 쓴 편지를 모아놓은 인생은 너무도 짧고 희망은 너무도 난폭해. 그리고 이제 또 우짜님이 새로운 사강의 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패배의 신호. 저는 안 읽어봤고 이 책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우짜님 덕분에 이 책의 제목을 알게 됩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보다 한껏 농익은 분위기에 내 남녀의 내밀한 감정이 돋보이는 사강의 필력까지 읽는 내내 빠져들 수밖에 없는 마력의 책이랍니다. 와,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도 재밌었는데 그것보다 좀 더 농익은 분위기라니. 정말 사강은 글을 너무 잘 써. 그 분위기를 아는 것 같아. 막 뭐라 그래야 되지? 쓸데없는 묘사도 별로 없고 읽다가 지칠 법한 문장을 잘 안 쓰고 그냥 쑥 빠져들게 잘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멤버는요. 해피아워 님이십니다. 해피아워 님이 추천하는 책 한강 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강 작가의 책을 읽는다면 제일 먼저 읽고 싶은 책, 바로 이 책. 가장 편하게 읽을 수 있는 한강 작가의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작가님의 문체와 관찰력이 잘 녹아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읽다 보면 어느새 아련한 감정에 휩싸이는 기분입니다. 각각의 글들은 1, 2페이지 정도로 짧으니까 서점에서 발견하시면 살짝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라고 써주셨네요. 흰은 정말 제목 자체도 무해한 느낌이 있지 않나요? 흰. 너무 예뻐요. 저는 옛날부터 흰 색깔을 보면 먹고 싶어 했거든요. 흰색 포스트 컬러 봐도 너무 먹고 싶게 생겼고 옛날에 급식에서 보면 국수 소면 같은 거 따로 나오고 그다음에 국 따로 나오잖아요. 저는 국 안 먹고 그 소면만 받아가지고 떼어서 먹고 그랬거든요. 그 하얀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 흰이라는 제목을 봤을 때 훅 끌렸었어요. 아무튼 한강 작가의 흰 추천해 주셨고요. 다음 멤버 가볼게요.
나라님이신데요. 추천하고 싶은 책은 소윤경의 호두나무 작업실이라는 책입니다. 한마디로 쉬어가는 느낌의 책이라고 소개하고 싶어요. 읽다 보면 시골의 고즈넉한 풍경이 머릿속에 그려지고 그곳에서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는 미술가의 일상을 엿볼 수 있어요.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책에서 따뜻한 영감을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라고 써주셨어요. 저는 이 책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나라님이 여기에서 소개하는 그 문장 중에 일상을 엿볼 수 있어요 라고 쓴 문장이 딱 꽂히네요. 사람들이 유튜브를 볼 때 브이로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누군가의 일상을 엿본다는 게 얼마나 소소한 즐거움인지. 그래서 제가 하루키 책도 좋아하거든요. 하루키 책에서는 굳이 안 나와도 되는 주인공의 일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좋아하는데 이 책도 시골에서 살아가는 그런 느릿느릿한 느낌에 그리고 미술가의 일상을 엿볼 수 있다는 게 참 재밌게 다가오는 책이네요. 호두나무 작업실. 다음은 리뉴스님이신데요. 추천하고 싶은 책은 세계의 전쟁이라는 책인데요. 아직 1부밖에 안 읽었지만 세계의 전쟁, 태평양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전쟁, 이 세 가지 전쟁으로 강대국의 사고를 생각해보며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에 접한 미일 중러가 포함된 전쟁 상황으로 이 사이에 낀 한국의 상황과 주변 국가들의 대중적 사고와 그 영향에 대해 생각해보기에 좋은 책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사실 역사책은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그 시각이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좀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 멤버는 몽냥님이시고요. 시그리드 누네즈의 어떻게 지내요를 추천합니다. 화자인 나는 말기암 진단을 받은 친구에게 연락을 한 통 받습니다. 친구는 안락사 약을 구했고 조용한 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니 함께 해달라는 부탁을 하는데요.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두 사람의 우정은 물론 타인에 대한 연민과 관심을 강조하는 작가의 섬세하면서도 유쾌한 시선을 느낄 수 있어요. 이 소설은 페드로 알모도바르가 연출하고 틸다 스윈튼과 줄리안 무어가 연기한 룸 넥스트 도어라는 영화로도 제작되었으니 영화 꼭 함께 보세요. 둘 다 강추. 그 몽냥님이 올려주셨던 게 생각이 나는데 이 책을 올려주시면서 이 어떻게 지내요가 한국어잖아요. 근데 사실 이 어떻게 지내요를 이쪽 말로 하면 요즘 뭘로 고통을 받고 있어? 라고 질문하는 느낌이래요. 영화도 있으니까 책을 읽고 영화를 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영화를 먼저 봐버리면 이 내 상상이 제한이 되잖아. 그래서 저는 먼저 글을 읽으면서 내가 떠올리고 상상을 하고 그 다음에 한번 영화를 봐보면 훨씬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 책 볼까요? 쭈구미님이 추천해주시는 책인데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진정으로 죽는다는 것은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 다른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내가 있다면 나는 영원히 다른 사람의 의식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쵸. 원피스 명장면 중에서도 사람은 누군가의 기억에서 잊혀졌을 때 죽는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같은 맥락이잖아요. 근데 이런 게 진짜면 너무 위로가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뭔가가 죽었는데 사실 인간의 개념에서 내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사실은 내가 기억하고 내 기억 속에 있는 한 내 의식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다는 거죠. 요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얘랑 나랑 말은 안 통하지만 다른 말 이외의 것으로 교감을 나누고 되게 다양한 개체가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것들도 존재를 하고 그래서 이런 말을 요즘 들으면 너무 좋아요. 그냥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을 내가 또 알 수 있다는 거니까. 다음 책을 소개해 주실 분은 센뚜르 님이십니다. 추천하고 싶은 책 바로 대온실 수리 보고서라는 책입니다. 역사와 건축, 식물 도감을 보는 듯한 흥미로운 소설입니다. 학창시절 창경궁 근처에 살았던 주인공의 옛 추억들이 소환되며 창경궁과 얽힌 에피소드들이 나오는데 인물들의 사연과 갈등이 적절히 들어가 있어서 이야기를 긴장감 있게 끌고 갑니다. 아직 읽고 있는 중이지만 읽으면서 이미지가 선명하게 떠올라 보는 내내 영화 한 편 보고 있는 기분입니다. 라고 써주셨어요. 이 책을 센뚜르님이 1월 오프 모임 때 모셔가지고
읽고 싶은 책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그 제목만 봐서는 조금 재미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보고서라고 쓰여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내용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다음 책은요, 꿀주님이 추천을 해주시는데요. 바로 김승호님의 돈의 속성입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와 부자가 되려면 어떤 마음가짐과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어서 좋았어요. 이 책을 시작으로 돈 공부를 조금씩 시작하게 되었어요. 너무 좋다. 저도 이 책을 읽고 돈에 대해서 좀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가 지금 또 관성의 법칙에 의하여 다시 돌아왔는데, 역시 변화의 계기를 맞이하면 그걸 기록을 하고 자기를 계속 의식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때 내가 다짐했던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거든요. 잊어버리고. 다음 멤버는요, 곤님이십니다. 박태웅의 AI 강의 2025를 추천해 주셨어요. 박태웅님은 저도 유튜브에서 몇 번 봤는데 정말 설명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차분하고 침착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써주셨어요. 다음 멤버는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님 이시고요. 김민철 작가의 우리는 우리를 잊지 못하고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기록하는 여행자 김민철이 전하는 26통의 여행 기록 편지예요. 가장 좋았던 순간을 가장 다정한 방식인 편지로 이야기해요. 따뜻하고 생동감 넘치는 표현에 매료당했어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근데 이 책 저도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를 잊지 못하고. 근데 제가 이거 읽다가 안 읽었던 것 같은데 왜 안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마 병렬 여러 가지 하다가 그냥 끊긴 책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편지군요. 생각이 안 나요. 저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멤버는요, 호잇님이십니다. 이름이 너무 귀엽죠? 호잇. 정대건의 급류라는 책을 소개해 주셨고, 하루 만에 급류에 빠진 것처럼 다 읽어버린 선물 같은 책. 사랑 이야기가 너무 아프지만 뜨겁기도 해서 과몰입하게 됐다라고 짧고 굵게 적어주셨네요. 이 책 저도 읽고 싶었던 책인데 선물 같은 책이라니, 얼마나 좋았으면 이런 표현을 썼을까. 다음 멤버는요, 초롱님. 추천책은 영원한 천국이라는 책입니다. 책태기에 빠진 상태였는데 역시 페이지 터너 작가님의 필력에 홀려 이야기 속에 흠뻑 빠져들었다 나왔어요. 그동안 읽어본 작품과는 결이 좀 다르긴 했지만 SF적인 요소와 휴머니즘, 사랑 이야기가 너무 잘 버무려져서 영화화돼도 재밌지 않을까 싶었어요 라고 적어주셨네요. 책태기가 왔는데도 이렇게 읽다가 훅 몰입해서 다 읽어버리면 그 책이 얼마나 재밌는 책일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다음은요, 웅냥냥님이신데요. 시대예보 호명사회 책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 송기령님 책이죠. 새해를 여는 책으로 일부러 아껴두었는데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내가 나로서 온전해질 수 있기 위해 내 이름값을 하고자 올해 새로운 도전을 하는 저에게 필요한 책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질문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고 싶다는 다짐을 다시금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맞아. 웅냥냥님은 지금 이제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계시는데 거기에 에너지, 시너지를 불어넣어준 책이라니 너무 고마운 책이었겠어요. 저는 송기령님 책을 한 번도 안 읽어봤는데 주변에서 읽고 좋았다고 하는 사람이 꽤 많네요. 저는 그 핵개인 시대를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생각하는 오뎅님. 생각하는 오뎅님이랑 제가 추천할 책이 똑같아요. 바로 이 지랄 맞음이 쌓여 축제가 되겠지 라는 책입니다. 아키님이 요새 제 추천으로 이 책을 읽는데 챌린지를 챙겨보고 싶을 정도로 읽는 내내 즐거웠던 에피소드들이 하나하나 생각납니다. 이런 책을 만나는 건 독서의 가장 큰 즐거움인 것 같아요 라고 써주셨어요. 이거는 정말 너무 추천하고 싶은 책이에요. 이게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신 조승리 작가님이 쓰신 에세이인데 이 에피소드들이 진짜 하나하나가 주옥 같아요. 일단 이분 필력이 장난이 아니고 글을 너무 뭐라 그래, 맛깔나게 잘 쓴다고 해야 되나? 너무 재밌게 잘 쓰고 뭔가 담담한데 거기에 그 감정이 다 담겨있어. 그래서 이 작가님이 또 책을 내주셨으면 좋겠을 만큼 저는 좋았던 책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제 챌린지 멤버들의, 우리 독서 모임 멤버들의 1월
읽은 책 중에 좋았던 책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중에 읽은 책이 있으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1월 책은 어떤 책이 있는지 댓글로도 써주시고, 2월 달에 챌린지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1월 이제 곧 끝나가니까 잘 결산을 하시고, 저는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